네, 오늘은 계좌이체와 차용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된 댓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2월에 어머니에게 주식 때문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다가 누군가 사전징여로 잡힐 수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답니다. 차용증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증여를 받는다고 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죠. 내가 처음 받았다면.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부모님께 받은 돈, 이 5천만 원은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에요. 지금 막 대학생이 됐다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뀌었습니다. 3천만 원을 바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이미 증여받았다면 당연히 추가로 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그 전에 돈을 많이 받았다면 아마 5천만 원을 받고도 증여세만 5천만 원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빌린 이 5천만 원은 사전증여로 볼 수 있나요? 일단 상증세법상 계좌이체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받은 게 아니죠. 부모님께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증여로 추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세무서가 이 자체로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여세를. 계좌이체된 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계좌이체 사실이 남아있을 때 저는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겠죠.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저는 예전에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그때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죠. 그때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입증할 방법은 지금은 없네요. 그럼 빌린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3개월 안에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증여받지 않은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지금 주택을 받았습니다. 3개월 안에 다시 돌려드려요.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취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에 다시 돌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거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다시 돌려드리는 거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내용이 증여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반환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증여가 없던 걸로 본다는 거죠.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내라면 다시 증여하는 것, 그거는 증여세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여기 쳐져 있죠? 금전은 제외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금전은 지금 받고 한 달 뒤에 돌려줘도 이건 증여라는 거예요.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게 상증세법 4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기본 통칙에도 나와 있죠. 금전은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라든지 반환된 증여 또한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금전 이외의 자산들, 주택이라든지 주식 자체를 증여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3개월 이내라면 이거 자체가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3개월이 넘었다. 내가 증여를 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따지면 이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오늘이 만약에 10월 1일이다. 그럼 10월 31일부터 3개월. 이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추가적인 3개월 이내다. 라면은 요거는 과세 제외한다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내가 받은 건 과세 당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에 5개월이라면 돌려줄 때는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받은 건 과세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여재산 반환 전에 갑자기 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증여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려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크지 않은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드릴 때 내가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계좌 자체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왔습니다. 그대로 돈이 갔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같은 걸 설정한다는 거죠. 차용증이 꼭 없더라도. 언제 문제가 될까요? 주식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됩니다. 주식이 크게 떨어지면 문제가 안 될까요? 그건 법적으로는 사실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세무서 입장에서도 과세를 했을 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주식이 많이 올랐으면 막 그 사람을 과세하고 싶겠죠.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누가 문제가 될까요? 내 재산이 만약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부모님 재산도 사실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때 계좌이체가 된 거예요. 영세하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왜냐하면 증여세를 과세했을 때 납부할 능력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법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담당자라면,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질문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이자까지 드린다면, 그 내역을 잘 증빙으로 남겨둔다면,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돈을 계속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돌려드리면 제가 주식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 사이에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현금이 생겼어요. 이 자금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만들 수 있다. 다시 돌려드릴 수 있잖아요. 다시 돌려드릴 때 뭐라 그랬죠? 이게 빌렸다는 사실을 계좌에 증거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게 준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빌리면 되잖아요. 그때 차용증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막 갈 거라서 잠깐이라도 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분들은 주위의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증빙을 남기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든 영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최근에 출간한 이 책의 이 부분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